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가 하면 말 잘하는 놈치고 믿을 놈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속담이 있다는 것은 말의 이중성을 표현하는 거겠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갈등과 싸움이 커지고 심지어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좋아지고 일도 술술 풀러지게 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해야 좋은 말, 또 잘하는 말일까요? 오늘 소통 전문가 김윤나 소장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말, 잘하는 말을 할 수 있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천천히 배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만나는 대상들이 어떤 이제 고민을 갖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주로 기업을 많이 갔거든요. 근데 기업을 보면 이제 선배들이 있고 또 후배들이 있잖아요. 요즘 MZ세대. 네,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특히 이제 선배들은 뭐 파트장, 팀장부터 쭉 임원까지 어떤 걸 가장 힘들어 하시냐면 이제 선배 입장에서는 일을 지시하고 시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은 듣기가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는 3요 들어보셨을까요? 제가요? 네, 그렇죠. 왜요? 네, 제가요? 왜요? 지금요? 그리고 그게 요즘은 4요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또 뭐예요? 쟤는요? 이거 그러니까 나 혼자 이럴 수 없다 이런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 때는 그런 말을 못 했잖아요. 근데 이제 후배들이 그렇게 나오면 당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황하면 말이 내 마음처럼 안 나가고 그걸 좀 괴로워 많이 하시고요. 이제 후배들도 근데 할 말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서로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뭐가 힘드냐 이렇게 물어보면 3해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해. 그렇죠. 역시 다 아시는군요. 지금 해. 예, 맞아요. 그냥 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업무 제시를 명확히 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몰라 일단 해.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면 독박을 쓴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잘 됐다 네가 해. 예, 그리고 그래도 나름 해가서 가져가면 피드백도 없이 야 다시 해.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어려워지고 서로 노력하는데 소통이 안 된다. 그렇죠. 예,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만나는 대상이 가족이죠. 예. 그러니까 가족은 저는 서로 말의 담장이 낮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말의 예. 담장이 요즘은 낮다. 좀 담장도 이제 보기 어렵긴 한데 담장이 좀 이렇게 높이 세워져야 서로 이제 침범을 안 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 담장이 너무 낮아서 할 말 못할 말을 막 나누는 거죠. 서로 함부로 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상처를 덜 줄까요? 이놈의 승질을 어떻게 하면 조절할까? 예.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는요 좀 노력이라는 걸 하시거든요. 제가 어떻게 뭘 할까요? 이렇게. 근데 부부 간에는 그 인간을 어떻게 바꿀까요? 이거를 서로 좀 물어본다는 게 좀 다른 점 같아요. 네. 그럼 그렇게 세대 간의 경험한 바가 다르고 그에 따라 문화가 서로 다른데 네. 상대방 문화를 존중 안 하고 그냥 자기 하던 방식으로 서로 대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그렇죠. 이거잖아요. 네, 이거 맞아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저희 실장님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피구형처럼 말하시는 분이었어요. 피구형? 네. 그게 뭐죠? 그러니까 저는 대화에도 피구형 스타일이 있고 캐치볼형이 있다.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좀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피구형은 그 종목을 생각하면 이제 아실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아웃시키는 게 내 목표인 거죠. 그리고 상대방 공 던지는 거 피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잘 받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할 말을 그냥 내 기분대로 던지는 거. 이런 스타일대로 말하는 분을 우리는 이제 피구형 예. 이렇게 말하고요. 이제 캐치볼형은 공원에서 아버지하고 아들 이렇게 캐치볼 하는 거 보면 상대가 서툴게 공을 던져도 아빠가 딱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또 상대가 받기 좋게 던져야 되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실력이 필요한 일인데요. 제가 이제 함께 일하던 상사는 완전 피구형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직원들이 보고서를 가지고 오면 뭐라고 피드백을 하셨냐면
애들이 머리가 나빠. 머리가 나쁘니까 아웃풋이 이 모양이지. 이런 말을 막 거침없이 막 하셨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피구형처럼 말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죠. 선택지는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일단 그렇게 딱 공이 날라올 때 나는 안 보여요, 나는 안 들려요 이렇게 사후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 척한다는 의미예요. 그거를 이제 피하는 거죠. 맞아요. 그걸 회피의 대화라고 예. 부르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끝까지는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마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선택도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볼까? 근데 상사한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 경우도 요즘은 굉장히 많죠. 오. 예.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오. 라거나 이 분야 잘 모르시잖아요. 어허. 제가 더 오래 했는데요. 막 받아치는군요. 예. 요즘은 그런 말 듣는 상사가 너무 많습니다. 어. 예. 그러니까 저 때는 못했지만 예, 요즘은 예. 좀 많아요. 이제 그렇게 그런 형을 무슨 형이라고 불러요? 힘의 대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피구로 왔으니까 나도 공 잡아서 예, 예. 같이 던진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렇게 힘의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 선택은 뭐냐면 이건 좀 어렵고 훈련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존중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존중을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저 말이 좋다는 건 아니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도 자기가 잘해보려다 보니까 그 사람도 원래 하려던 말이 있는데 그 랭귀지,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 이걸 한 번 더 고민해 보려는 노력? 그걸 이제 저는 존중의 대화라고 부르는데 요즘 애들은 머리가 나빠. 그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죠. 이제 딱 그렇게 공이 날라오면 저는 뭐라고 이제 반응을 했냐면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우리 전체 조직의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이렇게 그 사람 그 피구공을 턱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못하면서도 누가 내 마음을 알아보잖아요. 그건 또 되게 좋아하세요. 이제 그러면서 와 우리 김 팀장은 말이 통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관계와 신뢰가 만들어지고 제가 중간중간 오히려 피드백을 해도 너무 그렇게 세게 말하지 마세요. 친구들 상처받아요. 이렇게 말아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좀 귀 기울여 듣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존중형.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존중형은 좀 피곤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면은 있지만 성인 군자가 아니고서 이게 이렇게 됩니까? 노력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대화에서 그럴 수는 없지만 힘이나 회피도 우리가 선택을 하죠. 근데 이제 한 번 더 존중의 대화를 선택하는 노력을 해보자. 저는 그게 이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상대가 나에게 세게 말하더라도 그 말에 담겨 있는 함의를 네. 긍정적인 표현으로 한번 그렇죠. 되돌려봐 주자. 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강연을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나만 왜 나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요. 이렇게 억울해도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우리가 그런 실력을 캐치볼형다운 실력을 키우는 건 예. 결국 나한테 남는 장사라고 믿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은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지만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는 형식으로 말을 돌려줘 버릇하면 그렇죠. 그 상대방이 말하는 패턴이 바뀐다는 거죠. 서로 영향력을 주기도 그러니까요. 하고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존재감 있는 사람, 예.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되거든요. 요즘에 그 리더는 그런 진정성의 힘, 영향력의 힘으로 승부해야지 그렇죠. 예전처럼 카리스마로 승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노력할 만한 대가가 또 돌아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반대로 지금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막 네.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실장님은 우리 팀 전체 수준이 좀 올라갔으면 하고 바라시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존중해 줬다면 반대로 요즘 MZ세대들이 제가요? 왜요? 왜 나만요? 뭐 이렇게 그렇죠. 나오면 그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리얼하게 연기를 잘 해주시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업무를 지시했는데 이거 저희 아래달 맞나요? 이거 저희 파트 일 아닌데요? 이렇게 탁 치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당황해서 리더도 힘이나 회피를 쓰세요. 그러니까 힘의 대화를 쓴다는 거는 그냥 해? 그렇죠. 네. 그럼 내가 하리?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회피는 그래 알았어 이따 얘기하자 이렇게 도망가시는 리더들이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존중은 뭐냐면 저 친구가 이거 저 일 맞아요? 라고 할 때
그 안에도 긍정적인 어떤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라고 하거든요. 그게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죠. 혹시 보이실까요? 그렇게 까칠하잖아요. 선배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이제 귀에 듣기에 불편한데 그 친구도 자신의 일을 잘해보려고 한다. 이게 이제 보이냐? 이건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혹시 보이세요? 들으셨을 때 어떠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담당 분야의 전문성을 그러죠. 키워서 가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신이 하는 말은 지금 하고 있는 아레나를 잘 정리하고 싶다는 말이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받고 나서 그래도 나는 이 부분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야 내지는 네. 그 아레날 분야를 잘하기 위해서도 요 일의 경험이 도움이 될 거야. 예, 그렇게 뭐 이런 이제 식으로. 조언하고 피드백하는 거 리더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언어에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속옷 입고 바지 입지 바지 입고 속옷 입으면 야단 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조언하고 피드백하고 공감할 수 있지만 공감하고 그리고 나서 조언하고 피드백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 말은 아레나를 정리하고 싶다는 거지. 이 일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순서대로 말하면 저 리더는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구나. 이게 상대에게도 전달이 되죠. 예. 결국 그거는 상대방이 어떤 뜻에서 왜 그 말을 했을까를 한 번 더 헤아려 가면서 맞아요. 상대방의 그 말에 담겨 있는 속마음을 읽어가면서 맞습니다. 그렇게 대응해라 이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하하. 그러면 이제 여기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짤막한 이론 개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이제 말은 입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말이 만들어지는 곳은 입이 아니라 저는 이제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뭐 다른 분들은 뇌라고도 말씀하시고 생각이라고도 하는데 마음에서 말이 만들어져서 이제 입으로 발화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원래 말해야 하는 좋은 컨텐츠는 이 마음에서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확인하지 않고 예, 그냥 이렇게 당황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속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네, 습관처럼 반사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도대체 그 마음이라는 곳에서 어떤 말들이 만들어지길래 그거를 발화해야 되냐, 그걸 아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구조를 생각하실 때 보통 빙산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빙산 예, 빙산이요. 보통 우리 빙산은 이제 보여지는 것보다 밑에가 훨씬 크죠. 네, 그걸 비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면 아래가 마음이고 수면 위가 이제 말, 밖으로 이제 발화되는 말인 거죠. 근데 이제 수면 아래도 좀 구조화 해볼 수 있어요. 예. 맨 아래가 욕구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 위에가 기대. 기대. 네. 그리고 기대 위에가 감정과 생각. 이렇게 이제 구조화를 한번 해보시면 욕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하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화할 때 여러 욕구들이 있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그리고 일하면서 내가 좋은 성취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본연의 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욕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예시에서 말한 것처럼요. 이 우리 조직 전체 수준을 높이고 싶으시죠? 이것도 그의 욕구다. 욕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레나를 잘 정리하고 싶지라는 그 마음도 욕구를 알아봐 주는 거거든요. 욕구이죠. 그러면서 또 기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에게 어떤 욕구가 있으면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저 사람이 날 이해하겠지 이런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관계 다 아시겠지만 나의 욕구와 기대가 충족되기가 어렵죠. 네, 어렵죠. 그러니까 충족되면 대화가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충족되지 않으면 이제 딱 위로 올라가면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 또 이제 짜증스러운 생각들이 확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수면 위로 내 말이 야, 그럼 내가 하냐? 너 그거 하라고 뽑은 거야. 이렇게 말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는 아까 좀 전에 예시에서요. 저 사람은 어떤 욕구지? 저 사람은 무슨 기대를 갖고 있지? 이거를 잘 파악하는 굉장히 논리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잘하는 사람, 뭐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 어떤 사람이 잘하냐면 왜 우리가 대화 기술을 열심히 훈련하지 않아도 말이 굉장히 힘이 있으면서도 영향력이 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 인식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기 인식. 능력. 그러니까 그걸 요즘 셀프 어웨니스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내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예, 예. 기술이 조금 부족해도 굉장히 말에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방법은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아, 지금 내가 뭘 원하지? 내 욕구. 내가 지금 교수님께 뭘 기대할까? 나의 기대. 아,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이지? 나의 감정. 요 세 가지의 성찰 질문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대화에서 상대 것을 찾아내기가 훨씬 더 용이하죠. 이건 뭐 타고나는 거예요? 훈련되는 거예요? 저는 90% 이상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왜 말도 물려봤잖아요. 대물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다 말 실력이 이렇게 다 다른데 좋은 말을 물려받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후천적인 연습,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여지죠. Better not waste it on things out of my control. What a life, what a life. Life is nothing if I don't go make it something so surreal that's worth living it for. Stay dreaming, thinking about where I wanna be. Stay dreaming, thinking about what I gotta see. Stay dreaming, imagine a future spoke to me. I just stay dreaming, dreaming, yeah. 어느 책에서 말 그릇이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네, 그건 맞습니다. 뭡니까? 네. 이 말그릇이 이제 저희 시그니처처럼 됐는데 이것도 하나의 메타포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마다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 하나씩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 있을 거고 교수님도 하나 있는데 그릇이다 보니까 이제 넓이도 있고 깊이도 있고 뭐 재질도 좀 다르겠죠. 이거는 이제 타고난 기질도 있고 내가 어떤 부모와 형제자매와 좀 그렇죠. 자라느냐. 그래서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어떤 크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말의 수준이나 관계 깊이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말그릇이 크다는 것은 마음의 여력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셀프 어웨니스 있죠. 자기 인식 능력, 네. 공감 능력 그렇죠. 이런 네. 게 큰 게 말그릇이 네, 크다.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좀 뾰족하게 말해도 내가 그 말을 대응할 때 예, 예. 예, 내 욕구를 좀 알아차리고 상대의 욕구는 뭘까 이럴 수 있는 여력이 예, 좀 있는 거를 이제 그릇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제 그러면 주변도 좋고 나도 내가 되게 괜찮은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릇이 작다는 것도 비슷한 원리예요. 근데 이분들은요 기분 나쁜 말을 듣잖아요. 그럼 아주 타격감이 좋다. 요즘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길거리에 속도를 늦추면 사람이 보입니다. 이런 그렇죠. 이제 문구를 제가 자주 보는데 예. 그분들은 속도가 빠르니까 사람을 놓치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돌아서면 후회하세요. 즉자적 반응을 그냥 하는 분들.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말을 듣더라도 한 번쯤 내 감정을 추스리고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가 자극을 보내면 바로 반응하는 패턴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굉장히 빠르잖아요, 속도가.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뭐 말하고 싶지? 내가 지금 뭘 기대하지? 이런 질문을 내 안에서 가져도 충분하다. 이런 뜻이죠. 1초만 생각해 보자. 네, 그럼요. 예. 그리고 이 주변이나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항상 배워서 뭐 그 부모들이 하던 식의 패턴대로 그대로 하는 이런 스타일들이 몇 가지 유형이 또 있다고요? 아, 네, 네. 말의 시나리오? 아. 이건 뭡니까? 맞습니다. 이제 말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그 영화 대본 같은 거 배우들이 이제 시나리오를 받으면 예. 그 대본대로 배역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정해진 대로. 그러라고 하는 게 시나리오죠.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요, 어떤 말만 반복하거나 아니면 어떤 말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마치 누가 시나리오를 준 것처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형을 조금 나눠봤거든요. 좀 짧게 소개를 드리면 예. 첫 번째는 복종 시나리오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복종. 네. 이 언어부터가 조금 슬픈데 괜찮아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냥 계속 분들. 받아들이고 네. 순응하고. 그리고 의견을 물어보면 글쎄요 이렇게 자기 주장을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억압받는 환경에서 예. 자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문제가 이제 만만하다. 주변에서 다 일 몰고 억울한 일이 좀 많죠. 있어요. 그런 네. 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고통스러워서 상담을 매우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매우 비중이 큽니다. 복종 시나리오는 이제 슬픈 시나리오 중에 그렇죠.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희생 시나리오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이것도 복종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조금 유형이 다른데 이분들은 용사예요. 그러니까 영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해결할게, 다 내가 해결한다고 해요. 그리고 주변에 가족 중에 누가 만약에 이제 아프거나 하면, 내가 잘 못해서 그런가? 모든 책임을 다 가져오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또 이제 슬픈 건 뭐냐면 힘들어 외로워라는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다 책임져야 하니까. 그러니까요. 어릴 때부터 애어른으로 자란 사람들. 그렇죠. 네, 희생 시나리오고요. 그래서 중년 넘어가면 갑자기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많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정말 많이들 갖고 계신데 인정 시나리오예요. 인정?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더 많이 성공해서 더 높은 명예를 따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다. 누구나 다 그런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과할 경우에. 과하다. 네, 그리고 혹은 성공과 성취 쪽으로 안 가고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살갑게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고. 만드는 그런 유형인데 그게 왜 과하냐면 예를 들어 조금의 피드백이나 아니면 누가 관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사이가 소원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못 참는군요. 못 참는 안절부절하고. 안절부절하고 나의 작은 실수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유형이 이제 인정 시나리오고요. 이제 마지막은 같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데 결함 시나리오도 있어요. 결함 시나리오도 요즘 상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를 너무 비난하는 거예요. 이 멍청이, 이 바보, 넌 이거밖에 못해? 알겠어요. 네, 그런 유형이죠. 근데 왜 네 가지 시나리오가 다 나쁘기만 해요? 좋은 시나리오는 없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양면이죠. 예, 잘 쓰면은 그 사람의 동기기도 하고, 근데 이게 과하면 문제가 되는데,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지금 네 가지의 공통점이 이거잖아요. 모든 주도권이 다 내가 아닌 타인에게 있는 거죠. 아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복종, 희생, 네, 결함 이렇게 되는 건데. 맞아요. 모든 기준이 남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기준, 오히려 기준을 나에게 가져오면 이게 달라지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타인지향 시나리오가 아니라 내부지향, 나의 자기감을 좀 단단히 하면 그 시나리오도 있다고 문제가 되는 것만은 아니니까 잘 조절하면서 쓸 수 있다. 그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자기인식, 셀프 어웨어니스, 또 감정을 헤아리는 거, 뭐 이거랑 다 일맥상통하는군요. 그렇죠. 먼저 나를 돌아보라. 맞아요.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말을 할 때도 먼저 나를 돌아보라.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봐라. 결국 그 말씀이 내부지향하고 그게 연결되는 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그 현장에서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코칭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법이 바뀌면서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진 경우도 많죠. 네, 그럼요. 뭐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네. 제가 이제 코칭을 할 때 초반에 했던 분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별명이 까까 리더십을 가진 분이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까람까. 그 시절에는 또 그런 리더들이 좀 많으셨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코칭 오시자마자 너무 화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한 두세 번 만날 때까지 회사 욕, 후배 욕, 욕만 그냥 실컷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게 된 이유는 다 배경이 있겠죠. 이제 이분은 어릴 때 좀 이렇게 방임적으로 자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손에서 못 자라고 이제 할머니 손에서 자라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일을 알아서 선택하고 내가 다 처리해야 되는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도 이분이 영업 조직에 계셨는데 그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영업이어서
선배가 이렇게 멘토링을 안 해준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알아서 각자 아주 노세. 어려서부터 계속 보살핌을 못 받았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선배들 가방 들고 다니면서 겨우 배우고 어느 정도 자리까지 오셨는데 이제 후배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좀 가르치려고 하는데 안 배운다는 거예요. 후배들이 안 배우고 겸손하지도 않고 불평만 하고 이러니까 이제 화가 너무너무 많으셨던 그런 리더셨고 이제 회의 중에도 계속 화를 많이 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칭을 하다 보면 대화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 언제냐면 예.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이루어진 다음에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참 어렸을 때 나 진짜 고생 많이 했다. 나 되게 안쓰러웠네. 나 측은했네. 그래도 나 대견하네. 여기까지 올 때까지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네라고 하는 자기 수용 그리고 자기와의 화해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럼 사람이 좀 누그러져요. 그러니까 그 까까 리더십으로 코칭 받으러 오신 분의 속마음을 계속 그렇죠. 읽어주신 거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인정하게 만드신 네, 거구나. 그렇죠. 아. 그러고 나면 이제 언제부터 변화가 시작되냐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제가 좀 다르게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나오게끔. 네. 그러니까 바로 기술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군요. 아니죠. 그래서 그분의 감정을 읽어보려고 하시는 거군요. 제가 얼마나 그분의 욕구와 기대와 감정을 열심히 따라갔겠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누그러지고 비로소 자기를 보게 되면 네. 그럼 제가 잘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칭 끝나고 6개월 후에 이제 조사하러 제가 갑니다. 진짜로 변했는지. 네. 그랬더니 이제 화도 안 내시고 심지어 이제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수고했어. 이제 이런 말도 막 이제 늘어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 코칭 올 때만 하더라도 이제 조직에서 빨간불이셨거든요. 이 친구하고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더 이제 진급도 하셔갖고 임원의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분을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건 저도 이제 코치로서 정말 사람의 말은 변할까? 네, 정말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도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 성과가 없으면 일할 그렇죠. 맛도 안 나고. 그렇죠. 근데 그걸 다 그분을 보는 순간 예. 정말 되는구나. 예. 네, 그런 분이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근데 연세가 굉장히 좀 높으신 분들일수록 아무리 우리가 좀 바뀌어서 노력하고 그분의 소통 방식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는 또 어떡합니까? 제가 과거 돌아가신 제 어머니하고의 소통이 좀 그랬었거든요. 그러시죠. 제 어머니는 뭐 연세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옛날 얘기 또 되풀이하시고 되풀이하시고 맞아요. 아무리 제가 달라진 행태로 대화를 시도해도 또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시고.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울 의지가 없으면 언어는 바뀌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관계에서 한 사람만 변화하고 한 사람은 여전히 그 언어를 모를 경우에 이제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관계에서 새로운 언어를 학습할 능력이 있는 자가 먼저 마음을 헤아려 보자. 물론이죠. 네, 네.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뭐 불어나 영어를 잘하지 않는 것처럼 한국말을 잘한다고 소통을 잘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그래서 그것은 나이가 많다 적다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그거는 개인이 새로운 언어를 배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변화의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전 더 크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임원이나 CEO들 훨씬 더 이제 나이도 있고 경력도 많은 사람들도 변화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시거든요. 서로 소통이 좀 어려운 상대방을 향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소통이 안 돼.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하기 이전에 네, 먼저 내가 그걸 깨달으면 내가 달라져야 맞아요.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달라지면 상대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요. 예, 그 대화는 핑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새로운 언어를 완전히 쓸 수는 없지만 내가 다른 작용을 보내면 예. 다른 반응이 올 수밖에 없죠. 내가 아무리 달라져도 상대가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택해야죠. 네, 선택해야 되는데 그거를 포기하는 순간도 있지만 저는 그게 중요한 관계일수록 네. 그래도 내가 잘해봐야지라는 더 선의가 해야죠. 더. 우리 마음에 있다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기업체 이야기하다가 가족 네. 이야기하다가 뭐부터 풀까요? 이제 기업 얘기하면서 네. 여기까지 왔는데 가족 이야기 가족으로 할까요? 가볼까요? 네, 가족은 네, 네. 담장이 너무 낮아갖고서 막 함부로 한다. 이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진짜 갈 길이 멀고 또 중요한 게 가족인데요. 가족끼리 왜 우리가 밖에서 재밌는 일 있으면 나 우리 가족한테 말해줘야지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좀 어렵다고 느끼는 건데 가장 큰 이유는 경계 문제 때문이에요. 담장, 경계. 예, 비슷한 맥락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리적 거리가 이렇게 여유 있게 있어야 서로 편안한 것처럼 마음에도 경계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는 3가지의 경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애매한 경계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네 거야, 어디까지가 내 거야. 가족들은 보통 그렇게 애매한 경계를 많이 가죠. 그렇죠. 그래서 왜 대표적인 게요. 그냥 문 팍 열고 나가는 거. 화장실도 확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아이를 비난해서라도 잘 가르치고 싶잖아요. 그게 다 경계 위반이거든요. 그게 애매한 경계선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경직된 경계도 있어요. 요즘 그런 가족도 많은데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데 너무 어색한 거. 그래서 체할 것 같고 가족하고 밥 먹는데 여행 가면 더 괴롭고 그런 가족이 있거든요. 그게 경직된 거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건강한 경계, 예. 유연한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끼리 원칙은 있지만 뭐가 되냐면 그런 가족은 어디까지가 내일이고 어디까지가 내일일까 이 구분을 잘하는 가족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만약 이제 우리 아이가 전 아이들이 아직 좀 어리거든요. 아이가 이제 이렇게 수학 시험을 보고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 50점이에요. 50점일 때 이제 부모가 나가는 반응이 있죠. 아이보다 더 분노하거든요. 예, 그리고 막 이제 혼을 낼 때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일은 아이 일일까? 내 일일까? 아이 일이죠. 근데 그 경계를 넘는 순간 이제 부모는 뚜껑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취업해야 되는 자식이 취업을 못 하고 있으면 부모 속이 터지잖아요. 예. 그럴 때 내가 하는 개입이 있는데 부모로서 생각해 봐야죠. 이건 내 일일까? 네 일일까? 그런 경계를 잘 만들어야 말도 정돈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특히 가족일수록 제가 뻔히 내 마음을 알면서 저래. 근데 모르는 거죠. 맞아요. 그 같은 가족이라도 어떻게 내 마음을 압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맞아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도 나도 몰라요. 근데 그걸 가족이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알아줄 거라 기대하는 건 매우 위험한 착각이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부부지간에 제일 많이 싸우는 게 그거예요. 아니 뻔히 알면서 저 또 저래? 맞아요. 심리학 연구에서도 오래 살수록 서로를 모른다는 연구 결과가 그러니까요. 되게 많거든요. 근데 화내는 건 다 알면서 저런다고 화내는데 상대는 정작 그걸 모르죠. 모르죠. 왜 화내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질문하지도 않아요. 음. 그 가까운 사이끼리는 모르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기분이 어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근데 안 묻습니다. 알겠어. 오늘 우리가 이제 말하는 기술로 시작했습니다만 사실 그 이전에는 먼저 잘 듣는 게 중요하죠. 경청의 기술도 좀 정리해 주시면요. 네. 보통 경청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 그거 다 알아 이런 태도를 보이시거든요. 듣는 거 중요한 거 다 아니까요. 근데 잘못 알고 계신 게 참 많아요. 뭡니까? 대표적인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청은 참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언제까지 참나요? 나 언제 도대체 끝나요? 저 말을.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경청은 절대로 참는 게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친구가 승진해서 누락된 거예요. 그래서 막 회사에 대한 분노를 푸념을 하죠. 막 푸념을 막 이제 했을 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이제 힘들잖아요. 그럼 속으로 생각해요. 언제 끊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경청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저 친구가 원래 하려던 말이 뭐였지를 빨리 찾아줘야 돼요. 그 속의 욕구, 그렇죠. 그 속의 기대. 네. 예. 그러면 경청 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너 말은 상사가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주길 기대했는데 말이야. 그걸 빨리 요약 정리해서 예. 확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럼 이제 말하는 사람이 그래 나 그 말 하려고 했지. 이렇게 돌아오도록 해주는 게 경청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무작정 참는 게 아니다. 맞아요. 예. 그럼 너무 괴롭죠 서로.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경청이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여쭤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눈을 맞춘다, 고개를 끄덕인다, 맞장구를 친다를 공식처럼 말씀하세요. 예. 근데 그건 경청의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필요하죠. 필요하죠. 예, 그거는 이제 내가 잘 들어볼게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건데요. 경청의 본질은 우리가 했던 상대의 욕구가 뭘까, 상대의 기대가 뭘까, 감정이 뭘까를 추론하면서 예측하면서
가설을 세워보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경청을 하고 나잖아요. 저도 한 50분 상담하는데 정말 많이 피곤합니다. 네, 그럼요. 그 어떤 기술보다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기술이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고 듣는 거는 그냥 수동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듣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질문해 주시고 그걸 경청하시는 에너지를 엄청 쓰시는 거죠. 네. 그리고 질문하는 법은요. 네. 아까 왜 질문 잘 안 한다고 그랬는데 아, 그렇죠. 질문 잘하는 건 또 어떤 겁니까? 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질문을 정말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말을 덜 합니다. 그럼요. 말의 양이 줄면서도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실력은 예. 질문의 힘에서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거 질문 기술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우리 첫 번째는 감정을 서로 좀 물어봐 주자. 감정을 감정 질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면담할 때도 그래서 지금 마음이 어때? 기분이 좀 어때? 좀 묻자. 그럼 100명 중에 1명이 그런 질문 들어봤다고 손들거든요. 그래서 감정 물어봐 주자. 두 번째는 상대가 아무리 불평불만해도 에너지가 높아지는 질문을 찾아보자. 어떤 질문이죠? 에너지가 높아지는 예를 게? 들어서 이렇게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가 나 진짜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진짜 나 엄마 사표 쓰고 싶다. 이러면 힘들다고 공감해 줄 수도 있지만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럼 내가 어떤 질문 해주면 저 친구가 힘이 날까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야, 근데 너는 아이 키우면서 언제가 가장 보람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언제 내가 힘들었냐는 듯 예. 사람의 에너지가 확 올라가요. 질문은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이제 우리가 겸손 질문이라고 하는데 선배가 돼갈수록 자꾸 내 말이 맞다고 말하지 말고 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당신이 나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먼저 질문하고 중요한 건 들으셔야 돼요. 그 세 가지 질문부터 한번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요? 감정을 물어봐달라. 네. 그리고 상대의 에너지가 올라가는 질문. 네. 그리고 내 생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생각도 좀 들어보려고 하는 네. 그런 겸손형 질문들을 네. 해라. 질문을 많이 할수록 내가 말을 덜 하게 된다. 말을 덜 하면서도 주도권은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소장님은 어쩌다가 이런 의사소통, 말 잘하는 법 이런 거에 전문성을 가지게 됐습니까? 네. 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큰 뜻으로 시작했다기보다는 내 숙제 하려다가 예, 잘하게 예. 됐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이제 제가 7살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이혼은 좀 하나의 선택처럼 또 여겨지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실 때만 해도 쉬쉬해야 되는 그런 선택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두 분이 안 헤어지려고 그렇게 많이 싸우셨던 것 같아요. 저희 두 분이 그 대단한 피구형이셨어요. 둘 다? 네, 피구형 통키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네, 두 분이 둘 다 그러니까 서로 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특히 좀 한량이셨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전에는 월급도 이렇게 현금으로 봉투에 받아올 때 집으로 바로 안 오시고 이제 호프집 3군데 들리셔가지고 그럼 돈 봉투가 반이 줄어서 오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좀 무시를 많이 받으셨겠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존중받고 싶으셨을 거예요. 가장으로서. 근데 평생을 그런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욕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새로운 언어인 거예요. 그렇죠. 배우지 않으면 나이가 찬다고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언어구나라는 걸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이 깨달았죠. 반면교사군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요. 그럼 나는 엄마 아빠처럼 안 할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렵죠. 배운 거보다 배인 말이 힘이 더 강합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싫었던 엄마 아빠의 그런 말의 패턴들이 반복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몸에 배어 있으니까. 예, 참 무서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화 기술만으로 변하는 거는 아니구나.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 인식력을 높여야 말이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제 인생의 숙제를 해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해결하려고 자꾸 이제 책도 읽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 답이 결국 마음에 있다는 걸 찾고 제가 변화하니까 그럼 막 알리고 싶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나도 좀 이 나의 말 습관, 말버릇 이런 걸 좀 바꿔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지? 이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첫 시작하는 이 꿀팁 하나만 주시면. 시작점. 대화는 1+1으로 하자. 음. 예, 조금 예시를 붙이고 싶은데 저희 이제 얼마 전에 친정 엄마께서 제가 이제 새 책이 나왔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잘 되는 거 다 엄마 기도빨이야. 이렇게 제 기도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도 살고 딸내미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우리 딸 참 수고 많았어. 근데 엄마 기도빨도 있다. 이렇게 하면 상대의 수고도 알아주고 내 수고도 돋보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화는 1+1으로 챙겨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있어서 말이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에게 말이란 내 마음을 산책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 제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이에게 말이 좀 세게 나간다? 내 마음 어떨지 좀 봐야겠다. 내 마음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말과 마음은 늘 같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말과 마음. 네, 특히 마음을 강조하시는 그 대목이군요. 그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지금 저는 이제 강의 다니고 또 틈틈이 책 쓰고 코칭하는 게 일인데요. 그 3박자가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을 잘하고 싶고 오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래 할 수 있도록 제 마음 건강을 잘 돌보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뭐 오래 하셔야 또 많은 분들한테 영향력을 좋게 발휘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대의 말을 듣고 또 내가 말하기 직전에 잠깐만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상대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노력, 오늘 그걸 배운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